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1% 하락 마감을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792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5%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부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 정시를 보면은 일본도 중국, 홍콩도 거의 부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고, 또 그리고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정시도 거의 부합권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시가 이렇게 부합권으로 움직이는 것은 현재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평균 물가 목표제의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방향성을 딱 찍어주고 그 방법을 알게 되면은 액션을 달리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 연준은 이렇게 2%라는 기준을 딱 잡아놓고 돈이 시중에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물가가 2% 이상으로 오르면 시중의 돈을 금리 정책을 통해서 흡수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리는 쪽으로 시중의 물가를 내리는 쪽으로 또 그리고 물가가 너무 안 좋으면 돈을 풀어서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이런 식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게 지난 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 디플레이션이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물가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은 사람들이 이 경기 침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다소 이렇게 2% 이상 이렇게 크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이렇게 2% 이하에서 머문 기간이 있었다면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만큼은 허용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서 어떤 기간이 있겠죠. 기간 동안 딱 물가가 2% 정도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하겠다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튼 현재 이렇게 돈이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 서민들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빼고는 아마 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갖다가 핀 데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한테 돈은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참 요즘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그랬죠. 돈은 나눠주면 당장 자기 손에 돈이 딱 떨어지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지만 실제로 그런 돈을 받는 만큼 돈의 가치는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돈을 자꾸 나눠주거나 어떻게든 돈을 자꾸 늘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사야 될 집들이라든지 이런 가격은 높아져서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또 반대로 자기가 받는 연금이라든지 월급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 하는 사실을 까먹어 버려요. 단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 빼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나눠준다고만 있지 가진 걸 갖다가 뺏는 그런 이야기는 없죠. 또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준다 하지만은 그건 돌리는 거고 실제로 돈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다시 벗어나서 또 한동안 발전하게 되었는데 여튼 이 사람 빼고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튼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을 무제한적으로 푸는 모습은 절대로 서민들을 위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창궐해 가지고 사람들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게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부채 한번 터지면은 이거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또 그리고 중국만큼이나 심각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입니다. 이거 언제든지 국제신용평가사가 대한민국 가계부채 문제 있다고 한번 긁어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굉장히 문제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돈 풀고 있죠. 또 그리고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아마 미국이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떤 나라보다 이렇게 갔을 때 나중에 우리 한국은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 살아생전에 정말로 100년 만에 참 좋은 투자 시기가 왔다 싶죠. 항상 좋은 일이 오면 나쁜 일도 뒤따라서 옵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IMF보다 더 혹독한, IMF는 그래도 기업이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8개 있었고 지금은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기업도 문제가 되지만은 부동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게 느끼게 되는 거죠. 혹독한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가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정말 그 탈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억지로 자리도 기반도 없으면서 도시에 낑기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골에 가서 최악의 경우에 텃밭이라도 내가 좀 해서 내 먹을 거는 내가 손수 길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런 쪽으로도 진짜 위험 대비 한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장 올 건 아니지만 한번 온다 왔을 때는 진짜 박살난 수가 있어요. 자, 여튼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밤에 이야기한답니다. 그동안 평균 물가 목표제 이야기는 꺼냈고 개념은 다 알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를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러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여튼 뭐 결론은 돈을 더 푼다 이쪽으로 가겠지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오늘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은 지금 이 금융투자는 지금 여러분들 CMA 많이 꼽아뒀죠. MMF도 많이 꼽아줬죠. 그런 돈 가지고 열심히 지금 자기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선물, 현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돈벌이 하고 있고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대충 좀 팔아먹어야 여기도 물론 프로그램 매매가 포함되어 있어요. 좀 팔아먹어야 연말에 뭐 보너스도 좀 챙길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수익을 확정 짓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보험이나 투신유 사모펀드 쪽은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들이 직접 투자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액보험을 통해서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또 사모펀드 이쪽을 통해서 간접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하고 자산시장은 전혀 다르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좋을 때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주식 투자는 뭐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정말 자산 정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하긴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실물 경기하고 괴리가 길어지게 되면 나중에 한번 박살나는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 박살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부채가 늘어나는 거 현재 여러분들 뭐 공짜로 돈 받는 거 나중에 진짜 나라 살림을 끄덕이는 수가 있을 겁니다. 대비하세요. 대비 분명히 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운송장비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운송장비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한번 봐야지요. 운송장비 제가 미리 봤더니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물론 그 아래도 제법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 한 3종목 정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한 17만 5천 요 부근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뭐 들고 계신 분들 뭐 계속 들고 있어야죠. 이거는 뭐 더 간다 생각하고 들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오르는 건지 압니까? 지금 요 한 2달에 올랐죠. 뭐 두세 달 올랐습니까? 이래 조금 올랐는데 이게 보세요. 2014년도 이때죠. 이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래 내려앉았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자, 5, 1, 2, 3, 4, 5, 6년 내려앉고 지금 두석 달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6년 동안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손해보니까. 그런데 두 석 달 올랐다고 해서 팔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장기간 떨어지면은 또 장기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손해보고는 오래 들고 있어 놓고 쪼그러면 팔고 하는데, 이렇게 들고 있었던 만큼 한번 들고 있어 보라고. 그러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일단 현대차는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그런데 신규 접근은 조금 그렇지요. 지금 이격이 벌어져도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있어요. 요럴 때 사야 된다 그 이야기 했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다시 날아올라 봤어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뭐 다 좋습니다. 자,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들고 있었던 사람들, 봐왔던 사람들은 이런 시기가 추가 매수 시기죠.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괜찮죠. 현대모비스도 여러분 25만원 조만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현대모비스는 뭐 충분히 신고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은 6종목입니다.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어중중해, 어중중. 지금은 막 이것도 뭐 못 본 걸로 합시다. 안 보면 뭐 하겠노. 이거 뭐 사지도 않을 거.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먹으세요. 자, 이 메디포스트는 참 이 그림상으로는 좋죠. 아이고 이런 거 사라 했다 말이야. 이런 거. 야, 행복씨앗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라고 했는데, 야, 지금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지금 많이 물려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건 이유가 있겠지요. 이거 보면은, 지금, 끝내줍니다. 이게 지금 메디포스트인데,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돈을. 지금 회사가 지금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봅니다. 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돈이 없어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재무제표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런데도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고 뭐 여러가지 이 종목과 관련해서 논란은 많았겠지만, 아이고 난 갈 것이라고 믿으면은 이건 거는 몰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몰빵하는 게. 예전에 셀트리온도 이런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보여드렸죠. 옛날 그 현금 흐름표 보면서 쭉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셀트리온처럼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투자는 안 좋을 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몰빵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무제표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 그래서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종목 있던 가운데 한 100개 있다. 그럼 그 중에 하나지. 오직 이 종목 하나다. 이런 투자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CGN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핫한 종목이 CGN인데, 뭐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계시지 지금 아닙니다. 차라리 예전에 말씀드렸죠. 항상 이렇게 이격이 좁혀져 있잖아. 요럴 때 좋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지금은.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야, 또 요런 거 제가 좋다고 가끔씩 말씀드리죠. 요런 거. 제일기획은 좋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고 있는데, 수급 분석표 좀 보면, 이 외국인들이, 자석들이 1분기에 210만 주 정도 매수했어요. 평균 매수 단가는 한 18,100원 정도 되는데, 기관들이 괜찮죠. 자,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기획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겠어요.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이게 뭐고 참 진짜 엉망입니다. 뭐 요새 뭐 수소 이야기도 막 나오던데, 자, 이야기가 나오던 거 말던가 차트가 이렇게 망가져 있고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판 상태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진짜로 좋으면은 뭐 사겠지. 돈 많은 놈들이. 내만 연구하겠어요? 이 한국가스공사라는 이 종목, 물론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을 내만 치다보고 있겠네 이 말이야. 돈 많은 사람도 치다보고 정말로 생각 없는 사람도 쳐다보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지 나름대로 계산기 두들고 투자하는 거 알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공매도도 없는 상황인데 더 철저하게 두드려야죠. 그러면 세력들이 사는 거 보고서 이제 연구해서 따라 들어가는 게 좋지. 쓸데없이 맨땅에 해대갈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현대차 앞서 보여드렸죠. 괜찮습니다. 뭐 들고 계신 분들 이번에 좀 오래 들고 계시면서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자,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결론은 뭐 뻔할 것 같아요. 돈을 더 푼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돈을 더 푼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돈이 풀려서 주식시장은 좀 그나마 좀 괜찮게 나가니 다행입니다만은 걱정은 좀 있죠. 이렇게 돈이 푼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폭탄이 터졌을 때 정말로 나라 한번 커들 나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외국 자본에 의한 노예로 살지 않을까. 직장 우리가 그렇게 외국인 회사 좋아하죠. 외국계 회사 대우 좋다고 우리나라 공휴일도 놀고 외국 공휴일도 놀고 얼마나 좋나.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지않아서 그 외국계 회사 다 다닐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우리 그나마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데, 우리 모 회사처럼 모 자동차 회사처럼 외국인 경영자가 와서 한국에 경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뭐 상속이 제대로 됩니까? 한번 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버리면 그 부자들은 돈 다 뺏깁니다. 세금으로 다 뺏겨버려. 그 회사 경영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속세가 있다 아닙니까? 그냥 만두 가게를 갖다가 한 3대, 4대, 5대 하면 사람들 박수 칩니다. 나는 왜 박수 치는지 모르겠어요. 만두 가게 오래 했다고 박수 치는가? 뭐 3대째 무슨 추어탕집을 한다 이러면 박수 쳐요. 아씨 진짜 대단하다 씨. 박수 쳐요. 또 거기 가서 묵으려고 줄 섭니다. 왜 박수 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래 해가지고 뭐 노하우가 전수되어서 그렇게 박수 치는 건지, 아니면은 돈도 몇 푼 안 되는 거 3대째 한다고 고생했다고 그래서 박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갖다가 3대째 4대째 하면은 물론 상속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죽일 놈 됩니다. 죽일 놈. 쥐새끼 죽일 놈 돼요. 아마 가만히 있다가 빰마대 수도 없이 두들 말 겁니다. 죽일 놈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만두 가게 한 3대 4대 하면 막 박수 세리 이빨 치주면서 기업한다 그러면 때리 죽일 놈이에요. 그게 왜 그러노? 하여튼 실물 경기하고 돈이 풀려서 기회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부채 폭탄이 앞으로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여건상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인 경영자가 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에 다 국민들이 다니고 있고, 부채 폭탄 터져서 아파트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면 다 청청이 다 외국계 그 외국인들이 주인인 외국계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외국계 회사에 출퇴근해서 외국계 회사에 외국계 사람들이 가진 집에 들어가서 월세 주고 길거리 가면서 밥 사 먹는데 외국계 회사들이 만든 그 제품들이 있는 그런 기업 돈 주고 뭐 이렇게. 그럼 이게 노예지 뭐냐? 불보듯이 뻔하다 씨. 아이고, 앞으로 지금 그나마 기업은 지금 틀렸지만 부동산은 우리 건데 이거 부채라 한번 참 안타깝지 못하겠노. 방법이 없다네 진짜. 아이고. 일단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저런 위기 오면은 뭐 다른 집에 틀리더라도 본인들 집은 지키고 아들 집은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이나 합시다. 이상입니다.